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중학교 최고 학년 3학년이 됐네요. 그동안 1학년, 2학년 때 한자 또 한자 공부를 여러분이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3학년 과정에서는 그 한자와 함께 이제 한문, 문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1, 2학년 때 배웠던 한자와 한자어를 기본으로 해서 3학년에 또 새로 나오는 한자어들 그리고 또 한문 문장들 열심히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직 문풀기 시간으로요. 아직 우리가 본격적인 학교 진도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한자와 한자어의 기초적인 몇 가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수업 중에 공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한자와 한자어를 정리하는 기초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1, 2학년 때 여러 번 배웠던 그런 내용이니까 다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들이 다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상당 부분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먼저 한자의 기초, 한자의 짜임, 또 부수, 필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한자의 짜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자의 짜임이란 것은 한자가 만들어진 6가지 원리를 얘기하죠.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6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를 상형이라고 하죠. 달의 모양을 본떠서 달월자를 만든다든가 또 나무, 목자, 나무의 모양을 본떠서 이런 것을 상형자라고 하지요. 지사는 상형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개념, 생각할 수만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선이나 점으로 표현한 한일자라든가 위상자 이런 것들이 지사자가 되겠고요. 회의자는 두 글자의 뜻과 뜻을 합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를 회의자라고 하죠. 예를 들면 나무와 나무가 모여서 수풀이 된다. 수풀림자 이런 것이 회의자고요. 형성자는 회의자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자, 회의자가 뜻과 뜻을 합했다면 형성자는 한쪽에서는 뜻을 가져오고 다른 쪽에서는 음을 가져다가 만든 것을 형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맑다 청자가 있습니다. 맑을 청자. 앞에는 물이라는 뜻을 가져왔고 뒤에서는 푸르다 청자죠. 청이라는 음을 가져다가 뜻과 음을 합해서 만든 것을 형성이라고 합니다. 이 전주와 가차는 실제로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부수와 획수. 부수라는 것은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기본 글자를 부수라고 하죠. 또 획수는 한자를 이루는 이런 점이나 선, 이런 점이라든가 선을 획이라고 하고 그 숫자를 획수라고 하죠. 그래서 위상자는 하나, 둘, 셋, 3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무 목자는 하나, 둘, 셋, 넷, 4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것을 획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모양이 변형된 무수를 주의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물 숫자는 앞에 글자 앞에 쓰일 때 이 말다 청자처럼요. 이렇게 점세개로 표현하고요. 또 불화자는 글자의 맨 아래 쓰일 때, 자, 여러분 없다 무자 알죠? 없을 무자. 이렇게 점 4개로 표시하고요. 마음심자. 자, 우리 뜻정자 쓸 때 마음심자는 앞에 이 부분이 마음심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쓰이고요. 손수자가 글자 앞에서 부수로 쓰일 때는 또 이렇게 쓰인답니다. 이거는 제주 기자지요. 이때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원래 손수자가 변한 글자다. 자, 칼도자가 글자 뒤에서 부수로 쓰일 때는 칼도자가 이런 모양으로 쓰입니다. 자, 이롭다 리자 여러분 배운 적 있죠? 역시 이것이 부수인데 칼도자다. 자, 이것은 모양은 같은데 이것이 왼쪽에 쓰이느냐 글자의 오른쪽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부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묻육자처럼 육지 글자의 왼쪽에 쓰이면은 원래 모양이 이것이고요. 부읍도자처럼 글자의 오른쪽에 쓰이게 되면은 고읍자가 원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부수 역시 앞으로 본 수업 시간에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필순이라는 게 있죠. 또 한자를 쓰는 순서를 얘기해요. 일반적인 몇 가지 요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쓴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쓴다, 꿰뚫는 획은 맨 나중에 쓴다, 좌우가 대칭인 경우에는 가운데부터 쓴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점은 맨 나중에 찍는다.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자어의 짜임. 한자어의 짜임은 한자어를 이루어 나가는 한자들끼리의 관계를 얘기하죠. 한자어를 이루는 한자들끼리의 관계를 우리가 한자어의 짜임이라고 합니다. 한자어의 짜임을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그런데 한자어의 짜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친구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자어의 짜임은 이해를 하면 좋고 못해도 괜찮은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뭐가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한자의 음뜻과, 그렇죠? 한자의 음뜻과 또 한자의 음뜻을 제대로 알아야만 알 수 있는 한자어의 음뜻이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나아가서 이것들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한문을 제대로 읽고 풀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한문 공부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지 이런 짜임들을 일일이 다 외우고 골치 아플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교과서에 거의 매 과마다 나오다시피 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흔히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유사관계. 유사하다는 말은 비슷하다는 뜻이죠. 뜻이 같거나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의 짜임을 유사관계라고 합니다. 해양이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바다해, 바다양 뜻이 같지요. 그래서 해양이라는 유사관계의 한자어가 생겼고요. 희망이라는 희라는 한자, 망이라는 한자가 합해져서 희망이 됐지요. 그런데 희자의 뜻도 바라다, 망자의 뜻도 바라다. 그래서 바란다, 바람이라는 희망이라는 유사관계의 한자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립관계는 말 그대로 대립된다, 뜻이 반대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상대적인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예요. 그래서 위와 아래, 위, 상, 아래하 합쳐서 상하 하면은 뜻이 반대잖아요. 위와 아래, 대립관계. 하늘과 땅, 역시 천지라는 한자어는 대립관계의 한자어지요. 세 번째, 수식관계. 수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꾸며준다는 뜻이죠. 앞에서 꾸며주고 뒤에서는 꾸밈을 받는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를 수식관계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면 높다 고자의 매산자, 높은 산. 앞에 높다라는 말이 뒤에 산이란 말을 꾸며주고 있지요. 수식관계입니다. 고산이라는 말. 또 막다 더하기 바람, 풍, 맑은 바람. 역시 앞에서 뒤에를 꾸며주는 수식관계의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술관계. 주술이란 말은 주어의 주자와 서술어의 술자를 떼어서 주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에 주어가 될 수 있는 것, 은는 이가라는 토시가 붙으면 주어가 되고요. 서술어는 뭐뭐다로 끝나면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뭐뭐는 뭐뭐다 또는 뭐뭐가 뭐뭐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다 주술관계의 한자라고 말을 합니다. 산고라는 말이 나왔네요. 산이 이로 끝났으니까 주어 맞네요. 높다 다로 끝났으니까 서술어 맞네요. 그래서 산고라는 한자어는 주술관계의 한자어이다. 아까 고산이 나왔는데 고산하고 산고는 차례만 바뀌었네요. 차례만 바뀌었는데 전혀 짜임이 달라지네요. 뜻도 달라요. 글자 순서대로 높은 산, 산이 높다. 산이 높다와 높은 산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지만 이 문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 2가지가 이제 술목관계와 술보관계인데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면서도 약간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온 4개는 전부 다 우리말 순서대로 풀이를 하면 돼요. 우리말 순서대로. 그런데 이 2개는 우리말과 순서가 반대거든요. 풀이 순서가.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고 또 중요하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술목관계부터 설명을 하지요. 술, 서술어의 약자, 목적어의 약자. 서술어는 뭐뭐다로 끝나면 서술어라고 했지요. 목적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뭐을, 를로 끝나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뭐뭐 한다, 뭐뭐를 이런 식으로 된 한자어를 술목관계라고 합니다. 볼까요?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하다의 나라국. 사랑한다, 서술어. 나라를 목적어. 술목 딱 맞네요. 그런데 우리가 풀이할 때는 어떻게 풀이해요? 우리말로 풀이할 때는 뒤에서부터 풀이해야 말이 되죠. 나라를 사랑하다라고 풀이를 해야 말이 됩니다. 이렇게 술목관계는 풀이 순서가 우리말과 달리 뒤에서부터 풀이를 하게 되고요. 뭐뭐 하다라는 서술어가 뭐뭐를 이라는 목적어보다 앞에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술보관계는 역시 술은 서술어의 약자, 보는 뭐예요? 보어의 약자입니다. 서술어는 뭐뭐다로 끝나는 거, 보어는 은는 이가 또는 에서 에게 이렇게 토시가 붙은 것을 우리가 보어라고 해요. 그래서 뭐뭐가 뭐뭐한다, 뭐뭐에 뭐뭐한다, 뭐뭐에서 뭐뭐한다, 뭐뭐에게 뭐뭐한다 라고 풀이되는 것을 다 술보관계라고 한답니다. 물론 풀이 순서가 우리말과 반대지요. 그래서 뭐뭐한다가 이가에에서 에게보다 먼저 나옵니다. 예를 들어보죠. 입학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한자어가 입 들어가다 다로 끝났으니까 서술어죠. 이게 서술어 나왔죠. 학교에로 끝났으니까 보어. 그래서 술보 서술어와 보어 술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은 학교에 들어가다라는 술보 관계다. 물론 풀이할 때는 뒤에서부터 풀이해야 된다. 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나 학교에라는 것은 이 뒤에 부분이고 들어간다가 앞에 부분이 되겠죠. 글자대로는. 이것이 술보관계의 특징입니다. 자, 술목관계와 술보관계 잘 구별할 수 있겠죠. 술목은 목적어고 술보는 보어다. 뭐뭐하다 뭐뭐를, 뭐뭐하다 뭐뭐이 또는 뭐뭐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와 한자어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교과서 진도에 맞는 그런 수업을 해나가도록 하지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